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전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 지방정부연합 UCLG 총회가 개막 이틀째를 맞은 가운데 미래 스마트 도시 기술을 한자리에서 체험할 수 있는 스마트 시티 쇼가 화려한 막을 올렸습니다. 총회 사상 최초로 개최도시 이름을 딴 공식 회의 대전 트랙도 시작돼 많은 지방정부 관계자들이 과학기술을 통한 도시 문제 해결 방안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오늘 저녁엔 싸이가 출연하는 K-팝 축하 콘서트도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장석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공지능 휴머노이드 안내 로봇 나나가 대전 엑스포의 상징 꿈돌이와 함께 무대로 걸어나와 스마트 시티 쇼의 개막을 알립니다. 2022 대전 UCLG 총회 스마트 시티 쇼를 시작합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대전 UCLG 총회를 맞아 교통과 에너지, 헬스케어 등 미래 스마트 도시 기술을 한자리에서 체험할 수 있는 스마트 시티 쇼가 막을 올렸습니다. 자율주행 물류 운송 로봇과 미래 항공 모빌리티를 비롯해 스마트 홈과 스마트 시티 모델 등 한국형 스마트 핵심 서비스 기술들이 선보였습니다. 특히 침 한 방울로 탈모와 피부 노화 등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검사 키트 등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에는 많은 해외 방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Maybe some examples of skin or hair, they just get our saliva to have a result of our whole body, and it's impressive. 지역 우수 기업들도 145개국에서 온 해외 방문객들을 상대로 제품과 기술을 설명하며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한 교두보 마련에 힘썼습니다. 스마트 시티 쇼를 통해서 145개국의 여러 도시에 소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더 빠르게 해외를 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UCLG 총회 사상 최초로 개최 도시 이름이 들어간 공식 회의 대전 트랙도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과학도시 대전에서 열리는 총회인 만큼 호주 브리즈번과 프랑스 니스 등 해외 주요 도시 관계자들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City of Brisbane, where we are aspiring to be leaders in medical technology and sport technology, we're really looking forward to some of the opportunities of sharing that knowledge between the two sister cities. 월드스타 싸이 등 국내 유명 가수들이 출연하는 K-팝 콘서트도 저녁 7시부터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려 세계 시민의 축제가 됐습니다. 오는 14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행사엔 145개국 576개 도시에서 6천여 명이 참가하며 다양한 부대 행사도 마련돼 국제도시 대전을 알리게 됩니다. TJB 장석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장이 같은 당 남성 시의원의 중요 부위를 손으로 잡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나온 가운데 추가 폭로가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 김광훈 세종시의원은 지난 8월 말 교육 연수 후 회식 과정에서 상 의장이 자신에게도 포옹을 하며 입맞춤에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꼈다며 더구나 자신은 신장암을 앓아 코로나에 취약한 상태에서 마스크를 벗고 입을 맞춘 행위는 살인 행위나 마찬가지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세종시 의원들은 상 의장의 의장직과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며 윤리특별위원회 회부와 불신임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상 의장은 남성 의원들끼리 서로 인사하고 포옹하는 과정을 성추행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프레임으로 매도하고 있다며 비난받을 만한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방사능에 오염된 고철 더미들이 유독 충청권에 몰리고 있습니다. 주요 철강업체들이 방사능에 오염된 고철들을 희석해서 충청권 폐기물 처리장에 집중적으로 매립한 겁니다. 충청권엔 이미 4년 넘게 천안에 본사를 둔 침대 회사에 라돈 침대 7만 개, 488톤이 그대로 쌓여 있는데요. 지금이라도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수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당진에 있는 한 폐기물 처리장입니다. 쓰레기를 담은 화물차들이 쉴 새 없이 드나듭니다. 이곳 폐기물 처리장에는 방사능에 오염된 고철이 두 차례에 걸쳐 160kg가량 매립됐습니다.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 주요 철강업체들은 이 매립장을 포함해 지난 5년 동안 전국에 27번에 걸쳐 방사능에 오염된 고철들을 1.7톤가량 매립했습니다. 이 중 20건이 대전과 아산, 청주 등 충청권에 몰려있고 매립된 양도 1.1톤으로 충청권이 전체의 70%가량을 차지합니다.
대부분 폐고철을 재활용하기 위해 반입하다가 방사능이 검출된 건데 폐기물 업체는 물론 지자체도 반입 사실을 몰랐습니다. 방사능 농도를 희석시키면 법적으로 일반 폐기물로 간주되는데 철강업체들이 별다른 통보 없이 인근 매립장으로 보내 처리했기 때문입니다. 방사능 농도로 폐기물을 규제하는 건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실제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건 방사선량인데 방사능 오염고철은 농도를 규제 해제 기준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원안위와 환경부에서는 방사능 오염 고철에 대해서 희석해서 혼입해서 매립을 하면 방사능 수치를 낮추기 때문에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정작 중요한 방사능 피폭량은 고려하지 않은 그런 절차상 잘못이. 충청권엔 지난 2018년 라돈 침대 파동 당시 회수된 폐기물 480톤, 침대 7만여 개도 여전히 4년 넘게 공장에 방치돼 있습니다. 환경부와 천안시는 대진 침대에 앞으로의 처리 계획을 지난달 말까지 마련하라고 요구했지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천안시는 폐기물 처리 업체가 평가액의 2배인 8억 원의 처리 비용을 요구해 대진 침대와의 협상이 중단됐다며 시에서 폐기물을 처리하고 대진 침대의 비용을 청구해서라도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충청권이 방사능 오염 물질에 대한 우려가 높은 만큼 엄격한 처리 지침과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TJB 이수복입니다. 대전 국민은행 강도 살인 사건 경찰 조사에서 권총으로 은행 직원을 살해한 혐의를 인정했던 피의자 이승만이 은행 직원에게 총을 쏜 건 이정학이라며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공범인 이승만과 이정학에게 적용된 혐의는 강도 살인이지만 이승만이 권총으로 살해했고 이정학은 3억 원이 든 가방을 들고 달아났다는 게 공소 여지였는데 이승만이 살인 혐의를 부인한 겁니다. 이승만의 진술 번복으로 새로운 국선 변호인이 선임됐고 내일로 예정됐던 첫 공판도 다음 달 4일로 변경됐습니다. 이승만과 이정학은 지난 2001년 12월 21일 대전 국민은행 지하 주차장에서 은행 직원을 살해하고 현금 3억 원을 훔쳐 달아났다 DNA 분석으로 21년 만에 검거됐습니다. 철도공사의 간부와 임원들이 고액 연봉을 받으면서도 매달 부서 운영비를 별도의 현금으로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민주당 최인호 의원에 따르면 40명의 임직원은 직급에 따라 최대 150만 원까지 현금으로 지급받아 지난 5년간 14억 5천만 원이 지출됐습니다. 최 의원은 현금 경비는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아 실제 사용처를 알 수 없다며 국비로 무상 운임 비용을 보조받고 만성 적자에 허덕이고 있으면서 이 같은 경비 사용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7명이 숨지고 1명이 중태에 빠진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 참사의 골은 여전히 크고 깊습니다. 사고가 난 지 2주가 지난 지금도 각종 대책과 보상책에 대한 이야기가 속속 나오고 있는데 그 어느 대책에서도 포함되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택배기사들 얘긴데요. 화재 당시 목숨은 건졌지만 살아갈 길은 막막한 이들을 김철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물류기사 2명을 포함해 7명이 숨진 현대아울렛 화재 참사. 택배기사 A씨는 당시 생존자 중 1명. 불이 날 당시 간신히 몸만 빠져나왔습니다. 그 하얀 연기 피던 데에서 검은 연기가 갑자기 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불이 다 해갖고 저도 이제 그때서야. 2주가 지난 지금 A씨의 삶은 또 다른 재난입니다. 택배 배송비의 수수료가 수입의 전부인데 배송 물량의 80% 가까이를 차지했던 아울렛이 멈춰서며 자신의 수입도 0이 된 겁니다. 그나마 남아있는 배송 물량에서 기름값을 빼면 사실상 수입은 없습니다. 지금 배송하는 게 30개밖에 안 돼요. 배송 건수가. 그렇게 되면 30건 정도 내면은 제가 하루에 쉽게 말하면은 벌 수 있는 금액은 많으면 2만 원이에요. 문제는 그 어떤 대책에서도 A씨는 빠져있다는 겁니다. 택배사 측은 구역별로 계약된 담당 기사가 있는 만큼 다른 택배 물량을 줄 수도 줄 의무도 없다고 말합니다. 입점, 소상공인 등의 생활지원금과 무이자 대출을 약속한 현대 측과 대전시도 물류기사는 도급 관계도 없고 소상공인도 아니기에 지원은 불가하다고 말합니다. 택배 노조 측은 이번 일이 택배기사의 취약한 임금 구조와 법적인 지위로 발생한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단가 수수료 외에는 어떻게 임금을 받을 수 없는 조건, 원청사의 책임성은 아예
없다라고 이제 배제를 해버리고. 노동자로도 개인 사업자로도 인정받지 못한 택배 기사들을 보호할 안전망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화재 참사에서 살아남은 기사들을 위한 지원이 절실해 보입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8명의 사상자를 낸 현대아울렛 화재와 관련해 경찰이 현대백화점 그룹 본사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대전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오늘 오후 수사관 10여 명을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현대백화점 본사로 보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조사를 위한 본사 측의 안전관리 관련 자료를 확보 중입니다. 앞서 대전경찰청은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이 작동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대전 현대아울렛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해 방제시설의 전자기록 등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천혜의 자연환경으로 2016년 국내 첫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돼 국가정원이 추진 중인 서산 가로림만 갯벌의 식생보건 사업이 추진됩니다. 서산시는 해양환경공단과 계약을 체결하고 가로림만 갯벌의 생태적 기능 회복과 탄소 흡수력이 높은 염생식물 군락지 조성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국비와 도비 등 150억 원을 들여 2025년까지 칠면초, 갈대 등 염생식물 군락지를 조성하고 탐방로와 포토존 등 친수시설이 설치됩니다. 조상이 당시에 무엇을 먹었고 어떤 질병이 있었으며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파악할 수 있는 미라는 타임캡슐이라 불립니다. 어제 습기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눈물 흘리는 미라 실태를 보도해드렸는데요. 한국의 미라들은 국가의 지원도 받지 못한 채 대학병원 부검실이나 해부 실습실에 방치돼 있습니다. 반면 해외에선 수백 년 된 미라에서 병원체를 추출해 연구하는 등 우리나라와 큰 차이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양정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1년 대전 금고동에서 발견된 500년 된 미라. 함께 나온 옷과 편지 등은 학술적 가치가 높아 박물관에서 보관 중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 주인공인 미라는 보존되지 못하고 다시 이장됐습니다. 이게 없애는 건 너무 한순간이고 쉽잖아요. 그냥 화장하면 끝이니까. 네. 그렇지만 그 미라는 절대 똑같은 걸 다시 만들 수는 없거든요. 전문가들은 미래에 신기술이 나오면 지금은 불가능한 연구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미라를 잘 보존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이탈리아에선 지난 1991년 알프스 산맥에서 5,300년 전 살았던 인류의 미라를 발견했습니다. 이 미라를 30여 년간 보관해오다 고대인의 생활과 이주를 추정할 수 있는 헬리코박터균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꿈만 같은 일입니다. 또 외국에 우리가 같이 이제 연구를 할 사람들 이렇게 얘기해보면 그쪽에서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막 비행기로 보내달라고 그러고 이게 400년 된 미라인데 그런 시료를 사실 만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해외에선 우리나라 미라들을 연구하고 싶다며 비행기로 보내달라고까지 하는 상황인데 정작 국가에선 손 놓고 방치하는 겁니다. 매장문화재법이 개정됐지만 시행령에선 앞으로 발굴되는 미라로 한정해 기존 미라들은 여전히 찬밥 신세인 상황. 정치권도 국가에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미 발굴돼 있는 게 있는데 이것이 문화재적 가치가 있냐 없냐를 판단을 해서 보존이나 뭐 이런 필요성이 있으면 보존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앞으로 발굴된 것만 가지고 하겠다라는 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미라들이 해외에선 귀한 대접을 받고 정작 우리나라에선 홀대가 이어지는 상황. 더 늦기 전에 기존 미라들을 보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TJB 양정진입니다. 충청권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돕는 베트남 비즈니스 매칭데이 행사가 3년 만에 하노이와 호치민 현지에서 개최되는 가운데 참가 기업들을 상대로 한 사전 설명회가 TJB 공개홀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행사에서는 코로나19 진정세에 따라 무역과 통상이 활발하게 재개되는 베트남 현지 상황과 함께 이번 수출 상담회에 대한 소개, 바이어들과의 업무 협상 요령 등이 자세하게 이어졌습니다. 젓갈과 고구마를 모두 맛보고 체험할 수 있는 2022 논산 강경 젓갈 축제. 강경 젓갈이 상월 고구마를 만나다가 내일 개막합니다. 강경 젓갈 시장에서 열리는 이번 축제는 젓갈 놀이마당에서 젓갈 캐릭터 거리 퍼포먼스 인형극과 충청도 웃다리 풍장 인형극이 펼쳐질 예정이며 가마솥 햅쌀밥과 고구마 젓갈 시식회도 열립니다.
13일은 상월 고구마의 날로 강경젓갈과 상월 고구마의 만남을 주제로 한 인형극과 퍼포먼스 풍물 공연 등이 진행됩니다. 축제 기간 중 강경젓갈 특설 판매장을 방문하면 20% 할인된 가격으로 강경젓갈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논산시는 의료법인 백제병원과 업무 협약식을 갖고 일반 시민은 물론 임산부와 영유아가 연중 24시간 응급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 안전망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논산시는 내년부터 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3년간 27억 지원할 예정이며 백제병원은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실 전담 전문의를 1명씩 채용해 안정적인 응급체계를 구축하게 됩니다. 대전 지역 시민 환경단체들이 이장우 시장의 보문산 고층타워 추진이 2년 전 민관 합의사항 위배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보문산 인프라 조성 사업 중단 시민대책위는 민선 7기였던 지난 2020년 주민과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등 17명으로 구성된 보문산 관광 활성화 민간공동위원회가 옛 보문산 전망대 부지에 디자인을 고려한 전망대를 짓되 고층 타워는 반대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전시가 합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민간 합의 과정에 준하는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